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네, 오늘도 뉴스테이블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더팩트의 강복음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뉴스테이블 첫 번째 아이템 역시나 오늘도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고 오늘 순서는 국민의힘 또 김기현 대표 순서였습니다. 다른 이슈 관련해서 두 대표의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방류를 허용할 경우에 생기는 대한민국의 피해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적은 비용일 것이다. 천문학적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듣고 오셨습니다. 왜 굳이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또 따지는 분들 중에서는 그게 비용적으로 봤을 때 가장 방류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런 대목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일본 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보자 이렇게 제안한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일본 경제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 방출을 하지 않고 처리를 하면 예. 그 비용이 51조 엔, 한국 돈으로 460조 원 정도 되고, 오염수를 희석해 가지고 바다에 방류하는 비용은 11조 엔, 한국 돈으로 9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교해서 들으니까 예. 차이가 확연합니다. 무려 40조 엔 정도 차이 나는데 한국 돈으로 413조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봤을 때 그 두 가지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일본을 향해서 허를 잘 찔른 것 같아요. 일본이 해양 방류하는 것에 명분을 없애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처리 비용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꺼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이 처리 비용을 발언함으로써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양 방류는 절대 불허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 거고, 또 해양 방류를 일본이 한다면 여기에 동조한 국민의 힘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이중적 포석이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평에 따르면은 일본의 허를 찌르는 발언이 됐었고, 여당 입장에서는 늘 야당에게 괴담 유포하지 말라, 괴담으로 선동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괴담을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보자라고 했는데 정치권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일단 여당 차원에서 네. 당연히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 회장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을 때 여당 측의 이 의원들이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자리를 이탈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역시나 오염수 방류 그 문제 때문에 여야의 오염수 공방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게다가 오염수 관련 단어와 관련해서도 또 핵 오염수, 핵 폐수 이런 단어들이 생겨나면서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당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말을 한 거잖아요. 먼저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당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그 목소리 또 듣고 오겠습니다. 가짜뉴스, 조작,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야당 또 선동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고, 그런데 일본 정부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라고 했어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얻어낼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얻으려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따지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행동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김기현 대표가 크게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하나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된다. 예. 두 번째로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뭐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오염 방류가 결정된 상황에서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한 발 늦었다고 보고 있고 또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만의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제적 기준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국제적 기준은 IAEA 검증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IAEA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정부가 그렇다면 이 IAEA뿐만이 아니라 그 전 세계 환경 전문가, 보건 전문가, 생물학 전문가, 해양 전문가 이런 분들을 다 참여시켜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검증하자고 우리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촉구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그냥 그 원론적으로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공개해라 이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들어볼 때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인지 일본의 자민당 대표인지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이제 좀 야당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계속 대치가 되고 있잖아요. 이러면 시운전도 이번 주 많이 끝나고 IAEA 발표나면은 그냥 방류가 그냥 확정인 셈인 거잖아요. 이 대치대로 그냥 쭉 가겠는데요, 보니까. 답정너죠. 네. 답이 답이 정해져 정해져 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 네.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협조를 쉽게 받아들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있고 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제 합의 쟁점이 아니라 대립 쟁점으로 완전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정치권에서 분열이 가중되고 이 정치권의 분열은 국민들의 분열로 또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요즘 윤석열 대통령 그 직접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이 없는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고 그 애초에 오염수 방류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초당적으로 접근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다면 예.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기의 지지율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팀이 되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었던 시간도 있었고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결국 이 기회를 놓친 거는 정부 여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좀 안전이 달린 사안인데 이미 여야가 엇갈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섭단체 연설 중에서 좀 다른 얘기 특히나 좀 오염수 관련해서 더 깊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가 뭐 뉴스로 확인해 본 결과는 저희가 다 전해드린 것 같고요. 갑자기 또 김기현 대표가 중국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오염수 관련 말고 돋보인 게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박탈을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싱하이밍 중국 대사 이런 것부터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네. 원래 떠오르고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이 발언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 지금 발언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중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10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반중 감정을 일정 부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 감정적으로 격화되겠죠, 이제. 대처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국제사회, 국제정치에 있어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대한민국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이고 그다음에 우리도 중국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상호 협조 속에서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감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서로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대해야지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일에 미국과 중국 간 일이 잘 풀려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가 협조적 자세로 돌아선다면
우리만 바보 되고 낙동강 오리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교는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엘리사벳님께서 정치가 이렇게 편을 가르니 점점점 하셨는데 아무튼 여당 대표는 지금 중국을 한번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은요. 일본발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릴 건데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는 네. 하다 이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을 예. 관광 코스로 개발하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관광객들 네. 오로 네, 볼 수 있는 다 그런 자리를 보여주겠다. 만들겠다. 예. 이게 뭐 투명하게 보여주겠다 이런 뭐 마인드인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도쿄전력이 그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이 제한돼 온 후쿠시마 원전 내부를 사실상 관광 코스로 개발을 하겠다, 예. 개방하겠다 하면서 이 페루 자료관과 오염토의 중간 저장 시설 등의 그 원전 주변 시설은 6월달 말부터 운영을 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원전 내부 투어는 예. 또 7월에 준비가 끝나는 대로 시작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열흘 후부터 관광객의 그 후쿠시마 원전 방문이 가능해진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IAEA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일본은 이미 아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관광객 가겠습니까? 일단 이제 도쿄전력은 오염수 처리가 잘 됐다는 것을 개방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방류 당했음을 더 강조를 예. 미리 하는 것도 있겠네요. 자신감을 이제 보여주려는 예.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관광객에게 개방하고 안 하고는 도쿄전력 사정이니까 우리가 뭐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전 세계에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하러 예. 저기 후쿠시마 원전에 가겠습니까? 예. 전 세계 시민이 어느 누가 가겠습니까? 만일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네. 아마 일본 정치인일 것이고 일본 정치인도 퍼포먼스 차원에서 가는 거지 누가 그 가고 싶어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일단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오염수 내일도 관련 이야기 이어집니다. 저희가 특별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통영 굴수화식 수산업협동조합 지홍태 수협장과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 지욱철 대표를 함께 이 자리에 내일 모시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제 한 4분 정도 남아 있는데 다음 이야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짝퉁 거북선 논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차례 입찰 끝에 헐값에 낙찰이 됐었다는 소식까지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논란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뭔가 추가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거북선이 그 원래 방수철이나 이런 것도 소홀하게 되고 해서 기를 이제 뭐 거제시에서는 2월달에 벌써 뭐 1,750만 원을 시작해서 매각을 뭐 들어갔는데 7번이나 입찰이 없었다가 예. 또 이번 5월 16일에 진행된 그 8번째 입찰에서 겨우 154만 원에 입찰이 됐잖아요. 154만 원입니다. 네. 예. 이게 그 국비와 도비를 합치면 16억에서 거의 20억 가까이 그러니까요. 들었다고 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에 따르면 입찰자가 또 이거를 빨리 그 가져가지 못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혈세가 들어간 건데 예. 지금 거의 20억 가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대. 근데 154만 원에 팔린 거 이것도 정말 좀 놀라운데 또 있어요. 근데 154만 원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안 가져간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못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시에 따르면 못 가져가는 것 예. 같은데 이게 그 입찰자가 자신의 사유지에다가 그 거북선을 놓으려고 하는데 예. 이 거북선을 이전하고 그 하려는 곳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그 지역이라서 네. 거북선을 이전해서 설치하려면 부지 용도 변경을 해야 된대요. 그거 하고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행정 절차가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5개월을 연장을 해달라 이전하는데 요청을 했는데 거제시가 이제 거부를 한 거죠. 아, 그러면 그 낙찰됐을 계약서에, 때 네. 계약서에 뭐 있는- 몇 월 며칠까지 네. 가야 되는데 네. 그 기한을 못 지키겠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게 26일입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뭐 부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뭐 폐기가 폐기? 돼야죠. 뭐 철거? 네, 야, 철거되고. 이거 16억 뭐 20억 어쨌든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들어간 게 혈세입니다. 예. 혈세가 들어갔는데
154만 원 낙찰된 것도 좀 어이가 없고요. 이 자체만으로도 시민들 반응이 절대 곱지가 않을 텐데 교수님. 그러니까 거북선을 금강송으로 만든다 해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재가 들어왔을 때 금강송인지 아닌지 시에서 철저히 검증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건데 결국 검수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직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뒤통수 맞고 뒷북치는 거예요. 근데 뒤통수 맞고 뒷북치는 격이 되는 게 경남도와 그리고 이 경남 지자체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예. 계속해서 선례가 남는데 왜 안 고쳐지는지도 저는 지금 의문이에요. 야, 그러면 지금 더 추가적으로 알려진 거 없는 거죠?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또는 또 좀 행정 부실을 분명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게 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국산 금강송으로 제작하기로 했었는데, 예 이게 뭐 북미산 침엽수로 제작된 것이 알려지면서 그 뭐 구속이 되기도 했었다고, 예, 업체 대표. 예 그렇고 짝퉁 논란에 의해서 이걸 또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사지 않아서 결국에 154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 또한 지금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계약 기간이 다 돼서 이게 좀 철거 수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박한수 경남도지사가 방문하기로 했대요. 이거 한번 좀 물어보면 되겠는데요. 지사는 아마 이거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 그 제시로 예.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지금. 그러면은 뭐 경남도 관계자가 혹시나 보고 있다면 박한수 지사에게 거북선, 이 짝퉁 거북선 논란에 대해서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 또 뭐 어떤 뭐 대책이라든지 답을 내놓으실지 궁금해서 꼭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간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테이블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